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세포의 용병들에게 소기름, 돼지기름을 바른 총알 실탄 화약 케이스를 나눠준 거가 세포의 사이에 알려진 거예요. 뭐? 소기름, 돼지기름, 신이시여 용서하소서 이러면서 일부러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국이. 이렇게 해서 기독교로 강제로 개종시키려고 한다, 인간들이. 힌두교는 모르겠어요. 이슬람교에서 최악의 변절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슬람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는 거는 이슬람에서는 최악의 변절자예요. 죽으면 죽었지 그냥 이슬람 교도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강제로 이렇게 기름 먹이면서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총알 못 쓴다. 당연히 그렇게 항의를 하겠죠. 그런데 영국군은 뭘 한 줄 아십니까? 너희들 빨리 총알 써. 못 씁니다. 총알 써. 못 씁니다. 야, 저 못 쓴다고 하는 애들 다 잡아. 잡아서 거부하는 이들을 싹 다 처형시켜버려요. 군법으로. 시범 케이스로 죽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음메 기죽어 하면서 저는 힌두교 신자지만 저는 소기름 먹겠습니다. 저는 이슬람 교도지만 돼지고기 먹겠습니다. 했겠나요? 아니죠. 불만 더 폭발해버리죠, 이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1857년 델리, 그러니까 지금의 인도 수도죠. 인도 수도. 델리 부근에서 첫 항쟁이 일어납니다. 첫 항쟁이란 건 세포의 병사들이 영국군에게 발포를 한 거예요. 탕탕탕탕! 우리 죽기 싫다! 우리가 싸우자! 영국 물러나라! 영국 비틀즈 고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고홈! 그리고 델리와 아그라로 진격을 합니다. 세포의 용병들이요. 그리고 델리와 아그라에 있던 영국인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이른바 세포의 항쟁의 시작입니다. 자, 델리를 점령했어요. 세포의 용병들이. 델리를 점령한 다음에 바하두르샤, 외우실 필요 없어요. 바하두르샤라는 이슬람 지도자를,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지도자를 새 무굴 황제로 앉힙니다. 바하두르샤, 새로운 무굴 제국의 황제가 된 후에 바로 영국과 전쟁을 선포해요. 본격적으로 무굴 제국과 이제 더 이상 세포 용병 아니에요. 무굴 제국과 영국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와우. 참, 그런데 이 모든 인도 무굴 제국인들이 이 전쟁을 따른 건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힌두교도라고 하면, 야, 이제 겨우 이슬람 애들이 다스리는 무굴 제국에서 좀 벗어났는데 또 무굴 제국이야? 또 이슬람이야? 또 이슬람 황제야? 나 안 가. 안 해. 그리고 시크교도들도 기억나시죠? 이슬람, 아우랑제부 등등등이 시크교도를 엄청나게 탄압하고 아예 그냥 지도자들을 참수해버린 거. 시크교도들도 저 뭐냐, 저 또 무굴 제국, 이슬람 무굴 제국이 영국과 전쟁한다고 잘해보시라고 해요. 우리 시크교도들은 참가 안 합니다. 해요. 그리고 또 나오네. 시바지가 만든 뭄바이의 힌두 왕국, 제일 큰 힌두 왕국이라고 했죠. 여러분 같으면 참가하겠습니까? 박수는 쳐드릴게. 브라보, 무굴 파이팅. 근데 우리는 참가 안 합니다. 이슬람 너희들이랑 영국이랑 잘 싸워봐요. 해요. 그리고 영국한테 딸랑딸랑 해가지고 땅 부자 된 친영파들 많았겠죠. 제가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윤덕영, 최악의 매국노 윤덕영 등등등등. 나중에 서촌 가시면요,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윤덕영이 살았던 벽수산장이라는 건 사진으로밖에 안 남아있어요.
축구장 8개 크기의 그 덕수산장은요. 그렇지만 윤덕영 친딸이 있었거든요. 친딸도 아빠 옆에서 살라고 해서 벽수산장 바로 옆에 친딸용 집을 지어줘요. 그건 남아있어 지금요. 종로 구립 박노수 화백 박물관으로 지금 남아있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서울대학교 이 미대 교수였던 박노수 화백과 윤덕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박노수 화백이 윤덕영 이 매국노 딸이 살던 집을 인수해서 박물관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저녁 6시 전까지 가면은 안에 들어가서 관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서촌 가셔가지고 막걸리만 드시지 말고 통인시장 가가지고 기름떡볶이만 드시지 말고 박노수 미술관에 가서 아, 당시 친일파들이 그 딸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구나 라는 걸 아십시오. 그러니까 당시 인도에도 이런 식으로 윤덕영과 같이 이완용과 같이 친영파가 있었겠죠. 딸랑딸랑해서 땅 부자가 된 인간들. 이 전쟁에 참가할까? 오히려 반대를 하겠죠. 저 무식한 아유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아유 영국이 여기서 질 것 같아?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영국식 신교육을 받은 지식인들 있잖아요. 뭐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기독교 미션 스쿨들, 인도에 만든 대학들, 거기를 나온 신지식인들도 전쟁을 반대합니다. 왜? 무굴 제국? 뭐야, 다시 왕이 통치하는 왕국으로 가자고? 야, 이런 무식한 전쟁이 어딨어? 뭔 소리야? 무굴 제국이 왜, 죽어가는 무굴 제국이 왜 다시 돌아와? 야, 그만해! 우리는 무굴 제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으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인도가 개판이 돼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준비된 항쟁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몇 월 며칠 우리가 거사를 일으키고 누구를 제거하고 A부대 어디로 출동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즉흥적으로 뭐야 이거? 종이에 이게 돼지 기름이야? 소기름이야? 아유 뭐야 팍! 너무 즉흥적으로 시작된 그 항쟁이다 보니까 지도부가 없어요. 전략 전술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주 거세게 항쟁은 일어났지만 4개월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너무 즉흥적으로 일어난 항쟁이다 보니까 당시 수도 역할을 하고 있던 델리가 함락돼요. 델리가 함락된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무굴 제국의 마지막 왕 바하두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바하두르가 체포돼요. 영국군에 의해서. 체포된 다음에 버마로 추방당합니다.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죠. 버마로 추방된 다음에 이 바하두르 무굴 제국의 마지막 왕의 아들들은 다 영국군이 처형시켜버려요. 1858년에 겨우 이제 세포의 항쟁이 진압이 돼요. 이제 뭐냐? 처벌의 시간이죠. 지도부들을요. 세포의 항쟁을 이끌었던 지도부들을 다 잡아 들인 다음에 처형을 하는데 어떻게 끔찍하게 처형을 시키냐면 사진은 아니고 기록화, 그림은 남아있거든요.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세요. 좀 끔찍해요. 이 사람을, 처형당할 사람을 대포 앞에 묶습니다. 머리가 대포 구멍에 딱 대게 앞을 보고, 그러니까 뒤통수에 이제 대포를 대는 거예요. 묶어요. 그리고 대포를 발사해요. 거기까지. 얼마나 극도의 공포심이겠어요. 그 사형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예요. 너희들 또 반란 일으키면 이런 식으로 나 처형시킨다. 으야. 영국 정부가 이제 가만히 본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사단이 났냐. 좀 좋게 인도를 좀 통치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시끄럽게 뭐냐고. 영국 정부가 봤을 땐 잘못이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잘못 경영해서 이렇다. 이거로 결론을 내려요. 동인도 회사가 저거들 어차피 이윤을 남기는 회사잖아요. 개인 기업이요.
저거들 주머니 채우려고 정말 삐삐 같이 인도를 다스려가지고 이 사단이 났다고. 야, 지금부터는 인도 전체를 동인도 회사가 아니라 영국 정부가 직접 통치한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세포 항쟁 이후에.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회사가 반란을 일으켜요? 오유, 아니죠. 큰일 나죠, 그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을 얘기하기는 좀 위험하니까 일본 정부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도요타나 닛산과 무슨 미쯔비시가 안 된다! 일본 정부를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켜라! 안 되잖아요. 회사 망할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1874년에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 있던 모든 권한을 다 영국 정부에게 넘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동인도 회사는 이 손 떼겠습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 문 닫아버려요. 1874년. 자, 퀴즈. 동인도 회사는 언제 문을 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외우기 쉬워요, 여러분. 1600년, 1600년에 문 열었거든요. 영국 동인도 회사가. 그렇고 1874년에 공식적으로 아예 회사를 문 닫아 폐업 처리해버렸거든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냐? 이 정도 암산은 저도 한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총 274년 동안 운영이 되다가 완전히 문을 닫고 폐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영국이 인도를 공식 통치한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동인도 회사가 아니라 당시 이제 영국 왕이 빅토리아 여왕이란 여왕이었거든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참 뭐라고 할까? 영국인이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땐 나쁜 사람이에요. 해가 지지 않은 대영 제국을 만든 여왕이거든요. 그 좋아 보이죠? 그게 왜 좋아 보여요? 해가 지지 않는다는 것은 전 세계 지구에 영국 식민지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즉 해가 안 져요. 영국 본토에서 밤이라면은 저기 건너편에 자메이카, 지금 미국 밑에 있는 자메이카는 낮이에요. 지구 한 바퀴 다 식민지.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겠죠. 근데 그 피지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가 지지 않은 영국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니까요. 하여간 이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인도를 통치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런던에 계셔야죠. 그래서 영국 총독을 보내요. 우리 조선 총독부의 데라우치 총독, 사이토 총독 등등과 같이. 그리고 총독이라고 안 하고 부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줘. 인도 부왕. 부왕? 한의원 가서 뜨는 부왕이 아니라 그건 부항이고 부왕. 부사장 할 때 그 부회장 할 때 부. 너는 나 빅토리아 여왕은 런던에서 왕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부사장 해. 너는 부왕이야. 해요. 인도는 그 당연히 아유 영국 부왕 어서 오십시오 했겠나? 아니죠.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뭐야? 동인도 회사라는 이 늑대가 가니까 인도라는 사자가 오네 이거. 자, 어떻게 격렬하게 저항을 했냐? 인도인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1857년 6월 칸푸르라는 데가 있어요. 칸푸르. 자, 지도 한번 보십시오. 아그라 보이시죠? 인도 지도에서. 아그라에서 조금 동쪽으로 내려오면 강가에 있는 동네예요. 칸푸르.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땐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이제 인도를 가도 항상 되긴 된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진짜 여행 패키지는 여러분들을 못 데려가요. 왜냐면 현지 가이드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뭐 한 10명 가가지고 그냥 우리 10명 여행 왔다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갑시다. 인도도. 인도 여행 가긴 가야 되는데 아유 참내 제가 요즘 주 7일 일을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특히 주말에 일이 더 많아. 주중에 못했던 거를 다 주말에 몰아서 일을 하니까요. 이거를 일단 일본은 한 2박 3일 정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후쿠오카 같이 무슨 다자이후라든지 아니면 후쿠오카에 있는 그 윤동주 시인이 사망했던 후쿠오카 뭐 이 교도소 터 등등등 여러분께 함께 이제 그 투어가 가능한데 제가 진짜 기다리고 있는 건 중국 여행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그 정책이 많이 자꾸 바뀌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만약 지금 중국이 다시 비자를 발급을 해가지고 오늘 지금 이 녹음일 기준으로는 다시 비자를 발급해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비자를 받아요. 중국은 비자에서 들어가요. 비자를 받고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또 정책을 바꿔. 그럼 우리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려스러운 거지. 하여간 일본보다는 중국 가야 돼요. 중국이요. 자, 지도 보세요. 아그라 있죠? 거기서 겐지스강을 따라가지고 동쪽으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칸푸르라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있는 동네예요. 여기서 이제 세포이들이 영국군 한창 그 세포이 항쟁이 있었던 곳이죠. 일어나고 있던 시기요. 세포이들이 영국군과 영국군 가족을 다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칸푸르에 있던 세포이 지도부는 협상을 합니다. 전투하기 싫어가지고. 영국군 일로 와봐. 조용히 배 줄 테니까 배 타고 칸푸르 떠나서 겐지스강 따라가지고 쭉 바다로 가가지고 너희들 영국으로 돌아가. 오케이? 뭐 영국군도 굳이 전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포이들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나온다. 땡큐. 뭐 해요. 근데 영국군과 가족들이 배에 오르는 순간 밑에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발포를 해버렸네. 영국군에게요. 세포이 지도부도 당황한 거예요. 협상 다 끝났는데 야 쏘지마. 우리 다 협상 다 끝날 거라고. 그래도 발포를 해요. 그런 게 어딨어 지도부님. 쟤들은 우리 인도의 적이에요. 뭐 뇌물 드셨나? 브레인 워터를 해요. 일단 영국 군인들 다 사살합니다. 병사들은.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자와 아이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형을 해버려요. 처형. 근데 군인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몇몇이 가까스로 구사일생으로 탈출을 해요. 영국군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바깥에 전달을 합니다. 인도 세포이들이 우리의 엄마, 누나, 딸까지 다 죽였다. 그 소식을 들은 영국인들은 눈 돌아가죠. 눈 돌아가요. 피해 보복입니다. 눈 돌아간 영국군이 본국에서 상륙을 해요. 본국에서 와가지고 상륙합니다. 그리고 2배, 3배 똑같이 살육해요. 너희들이 우리 누나 죽였지. 우리는 너희 엄마 죽인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내 딸 죽였지. 우리 너희들 손녀까지 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피해 보복전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인도에 있던 영국 총독이 부왕 총독이 보다 못해 영국 총독이 학살 그만하라고 영국군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국군이 계속 사람 죽이고 있던 영국군이 영국 총독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 누구 편이냐고. 네가 우리 딸이 죽었다고. 우리 누나가 죽었어. 너 누구 편이야? 너 영국 총독 맞아? 왜 근데 인도인을 죽이는데 네가 말려? 너 누구야? 너 인도인이야? 너 카레 먹지? 이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요. 서로 죽고 죽이고 피해 보복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1870년에 인도에서 대기근이 발생을 해요. 기근. 기록만 해도 6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인도에서요. 식민화가 돼 있던 인도인들이 영국 총독부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구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영국 총독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That's your problem. 그건 너희 인도인들 문제지. 그건 우리 영국인들 문제가 아니야. Not my problem. Sorry. 가 돼요. 이게 똑같은 일이 그 동시대에 일어났거든요. 그 인도 대기근이 1870년이잖아요.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아일랜드 대기근이라고 있었어요. 영국 바로 옆에 있는 섬나라. 웃기죠. 영국도 섬나라인데 그 섬나라 옆에 또 섬나라가 또 있어. 아일랜드. 그게 1840년에 아일랜드 대기근이 발생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참 안 됐어요. 몇백 년 동안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아일랜드가. 그러면서 영국인들이 정말 못된 게 뭐냐면 아일랜드에 감자를 다 심어버렸어요. 자기네들 감자 먹으려고. 감자를 여러분 땅에 심으면 지력이라고 하잖아요. 땅의 그 성질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래서 다른 농사를 오래 못 지어요. 그래서 영국인들은 영국 땅에 감자를 지으면 우리 영국 땅이 약간 땅이 나빠지니까 옆에 있는 식민지 아일랜드에 감자 심어. 그래서 거기서 수확한 감자들은 다 영국으로 가져와. 아일랜드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일랜드인들은 뭘 먹으라고요? 거기 너희들이 심은 감자 중에 일부 먹으라고. 그래서 아일랜드 주식이 돼요. 감자가요. 근데 문제는 1840년도에 감자 역병이 돌아요. 아일랜드에. 썩어. 지금 주식인데 아일랜드에 그 감자가 주식인데 아일랜드 감자가 다 역병이 돌아서 다 썩어버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아일랜드에. 당시 아일랜드 인구가 800만 명이었거든요. 공식적으로. 절반이 굶어 죽습니다. 실제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 영국인들 식민지 아일랜드인들이 지금 몇백만 명이 굶어 죽으면 자기들 갖고 있는 뭐 밀이든지 식량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줘요. 그냥 굶어 죽으라고 해요. 우리 일 아니라고. 그래서 아일랜드 그 대기근 때 인구의 절반이 죽고 그리고 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배를 타고 앉아서 죽을 순 없잖아요. 얼마 전에 새로 문 열었다는 새로운 신생 국가 미 합중국으로 떠나요. 뿡 배 타고. 이 아일랜드 대기근 이후에 인구는 정체가 돼요. 지금도 아일랜드 인구는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자 대기근 때 이제 아일랜드인들이 굶어 죽기 싫으니까 다 배 타고 이제 그 얼마 전에 건국한 미국으로 떠나는데 꼭 여러분 이번 주말에 보세요. 그 Far and Away라는 영화 있거든요. 톰 크루즈랑 니콜 키드만 둘이 키 차이가 엄청나죠. 나왔던 영화예요. 그 영화가 그때 아일랜드 대기근 때 배 타고 아일랜드를 떠나가지고 미국에 도착했던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그런 슬픈 삶을 그린 영화거든요. 톰 크루즈랑 그 니콜 키드만이 아일랜드에서 온 이민자 역할을 해요. 아일랜드 대기근 때 이렇게 뭐 수백만 명이 배 타고 지금 미국에 도착했잖아요. 도착했는데 또 다른 헬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왜? 미국은 누가 건국한 나라예요? 영국인들이 건국한 나라잖아요. 영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도착하니까 사방에 깔린 게 영국인들이야 지금. 와, 오 마이 갓. 엄청난 차별합니다. 영국인들이. 미국에 있던 영국계 미국인들이. 야, 너희 아일랜드 거지들 여기 왜 왔냐? 아유, 저거들 정말 거지들. 야, 나 진짜. 실제로 영국인들은 배 타고 건너왔던 그 감자 대기근 때 건너왔던 아일랜드인들을 화이트 니그로라고 했어요. 얼굴이 하얀 흑인이라고. 야, 너희들은 노예야 임마. 얼굴만 하얗지. 야, 이래. 영화 갱스 오브 뉴욕이라고 보셨나요? 그 리오나르도 디카푸치노 나왔던 그 영화요? 그 영화가 그 얘기 아니에요. 뉴욕에 도착한 아일랜드계 갱들이랑 원래 있던 영국 갱들이랑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스토리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 있는 갱과 마피아 중에서 제일 잔인한 마피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탈리아 맘마미야 우리 아들 파밀리야 시칠리야 라고 알고 계신데 그 이탈리아 시칠리아 마피아가 가장 잔인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건 영화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탈리아 마피아가 가장 신사적이에요. 패밀리, 가족을 중시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성당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 안에만 들어오면은 노타치 다 지켜주고 가장 잔인한 마피아는 아일랜드계 마피아예요. 영화 디파티드 보셨나요?
잭 니콜슨 나왔던 영화. 그 홍콩 영화 무간도 리메이크한 거요. 거기 잭 니콜슨이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마피아로 나오지 않습니까? 잭 니콜슨이 아일랜드 마피아예요. 잭 니콜슨이. 얼마 전에 그 누구냐 조 패시랑 로버트 드니로랑 나왔던 영화 알파치노랑 그 아이리시맨 마피아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때 이제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배 타고 왔던 한 젊은이가 있었거든요. 그 젊은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굶어 죽기 싫어가지고 미국에 도착했어요. 나는 이렇게 굶어 죽기 싫어가지고 배 타고 미국으로 오지만 내 자손만큼은 신대륙 미국에서 정말 성공시키겠다 라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온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 이름이 케네디예요. 맞습니다. 존 F 케네디 가문 시작이 감자 대기근 때문에 넘어온 아일랜드계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존 F 케네디가 아일랜드계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와. 영국인들이 건국한 미국에서 영국은 개신교예요. 영국은 영국인이고 영국인들이 건국한 개신교의 나라 미국에서 카톨릭을 믿는 아일랜드 놈이 대통령이 돼? 안 돼. 라고 음모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인도로 넘어와서 자 드디어 1877년 이제 대놓고 영국이 인도를 합병해버려요. 그 이전까지 합병한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뭐라고 할까 약간 대리통치였거든요. 영국 총독을 통해 가지고 부왕, 부사장, 부회장 통해서 이제는 완전 영국과 합쳐버려요. 인도가 영국이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경술국치 1910년도 우리나라의 경술국치처럼 된 겁니다. 한일 합방이라는 표현 쓰시면 안 돼요. 1910년도요. 한일 합방은 동등한 위치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합방이거든요.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 1910년도에 나라를 빼앗긴 것은 국권 강탈 또는 경술국치라고 하셔야 돼요. 경술련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이다 해서. 그리고 1905년 있었던 을사늑약도 을사조약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조약은 두 당사자가 공정하게 사인한 게 조약이고 강제로 협박에 의해서 억지로 도장 찍은 것은 늑약이에요. 을사늑약. 1910년도에 우리가 경술련에 나라를 빼앗기면서 이제 조선이나 대한제국의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일본의 일부가 된 거거든요. 똑같아요. 지금도. 인도도. 1877년엔 아예 인도란 나라가 없어졌어 이제 지구상에. 이제 영국의 일부분이 돼요. 그 말은 뭐냐? 빅토리아 영국 여왕이 인도의 여왕이 됩니다. 요거 기록 그림 나와 있거든요. 인도의 여왕으로 또 왕관 한번 쓰시는 빅토리아 여왕. 이렇게 참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인도란 나라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영국의 일부예요. 힌두교도들은요, 이제 인도란 나라가 없어졌잖아, 지구상에서. 이제 영국인이 된 거예요. 힌두교도들은요, 진짜 적극적으로 식민 통치를 반대를 해요. 근데, 무슬림들, 옛 무굴 제국을 이끌었던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은 영국을 환영해요. 브라보,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통치해 주셔야지, 그렇지, 우리 인도를. 왜? 어이? 봐봐요. 무슬림들은요, 이슬람교 신도들은 극소수예요. 인도 전체 인구에서. 대다수는 힌두교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영국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그냥 뻥이야 돼버리면 역으로 이제 자기들이 탄압받을 거 아니잖아요. 무슬림들이. 머릿속에서 밀리는데. 그래서 영국이라는 보호막이 없으면은 우리 무슬림들은 삐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보호막으로 생각한 거예요. 무슬림들은 영국을요.
그래서 영국이 우리의 무굴 제국의 옛 영광을 어느 정도 지켜줄 것이다. 힌두 애들이 우리를 몰매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슬람 지도자들은요. 당시 이제 인도, 구인도죠. 없어진. 이슬람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영국을 옹호합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일 영국이 우리 인도 땅을 버리고 영국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힌두 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의 종교 전쟁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개판이 될 거야. 인도 땅이. 그러면 영국이 빠져나간 이 빈자리에 또 다른 개판 이 상황을 이제 이용하려고 또 다른 서구 제국이 들어올 것이다. 그게 뭐 프랑스든 독일이든 미국이든 누군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크게 그거 아니냐. 도찐 개찐. 우리만 피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도 이런 상황을 뭐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그냥 영국을 있는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이자.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힌두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